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현대시 10번에 장석남 선생님의 궁금한 일, 박수근 그림에서 라는 작품인데, 우리 먼저 보기를 볼까? 이제 보기를 보면 4번이 보기가 있죠. 4번에 보면 우리 시를 쓴 사람이 이제 시인일 텐데, 다른 누군가가 타인이잖아. 타인인데, 타인의 삶을 대상으로 해서 시를 쓰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네. 그럼 여기서 이 누군가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타인이고, 이 타인이 그 사람이지. 응. 그 사람이 살아갔던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이걸 모습으로 나타내고, 이 얘기가 이 가나 둘 다 해당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리고 이 가는 그 타인이 누구라는 거지? 그 타인이? 성인들 아니야. 아니야. 섬이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시인은 작가 박수근 씨잖아. 작가 장성남 씨잖아.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 있지? 화가 박수근 씨가 그 누군가인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박수근 씨가 어떤 그림을 그렸다고? 서민의 삶을 소재로, 서민의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 거야. 내 말 이해되지? 근데 시인 우리 장성남 씨는 화가 박수근 씨의 삶을 다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렸다고 돼 있지, 얘들아. 내가 떠올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표시하면 그분을 삶을 이렇게 상상을 해본 거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거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한번 옮겨 보려고 해. 여기서 요 시는 보기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화자가 다루는 그 대상 있잖아. 시의 대상. 그 대상을 이 타인 누군가로 설정했는데, 이 타인이 박수근이라는 분이라는 거지. 근데 박수근은 직업이 무엇이고 화가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지. 근데 이분이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그분은 가난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누구를 주로 그렸다? 서민의 삶을 그렸다. 우리 근데 서민의 삶이 성격이 어떻더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착하다. 그리고 진실하다. 가 되는 거지. 그리고 대상을 박수근 화가라고 봐도 되고, 박수근 선생님이 그린 뭘로 봐도 되겠어? 박수근의 그림으로 볼 수도 있겠지. 그 화가는 상황으로 그것을 떠올리는 거니까 상상을 한다. 그림을 보면서 상상도 하고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으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근데 보니까 여기 제목에 보면 참 궁금하다 이런 말이 나왔지. 그래서 박수근을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봐도 되고, 또는
박수근의 그림까지를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봐도 되는데 상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상상하는 거니까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이고 상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궁금하다.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 라고 제목에는 나와 있는데 시를 한번 읽어보고 장성남 씨는 박수근의 그림에서 박수근의 실제 삶이 어땠는지를 어떻게 형성해서 뭐가 궁금하다는지 이제 살펴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인쇄한 뭐 비싼 그림은 아닌가 봐. 박수근 화백. 근데 화백이라는 게 이제 화가를 화백이라고 해. 화가랑 화백이랑 비슷한 말이야. 근데 화가랑 화백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네. 비슷하게 쓰는 것 같긴 한데, 어학사전에 보니까, 화가를 높여서 부른다고 돼 있네, 이제? 화가를 높여서 화백. 그러면 이분의 그림을 샀어요. 그리고는 걸어놨겠지. 그러니까 벽에다 걸어놨나 봐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림을 사서 쳐다보는 것이 시적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박수근 또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 이게 아까 쌤이 말했던 이 시의 대상이 되겠지. 그리고는 쳐다본다는 거지. 나는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는데, 이제 원래 제목이 강변인가 봐. 강변도 좋지만은 할머니, 손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본 거지. 그러면 최소한 이 그림의 이름이 강변, 할머니, 손주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상상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의 내용이 강변과 할머니와 손주가 출연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강변은 박수근 화백이 자연을 이제 애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할머니와 손주라고 했으니까 뭐 가족이라든지 아까 나왔던 서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림 속에 있나 봐요. 그리고는 가슴이 알랄하다는 거는 감동이 밀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않겠냐? 가슴이 감동이 오는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박수근은 어떤 그림을 그렸고, 서민에 관한 그림을 그렸고, 장성남 씨가 박수근 화백이 그림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장성남 씨 역시 서민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나는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면서 아까 우리 떠오른다라는 게 우리 보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지?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형상화했다라고 했잖아. 근데 형상화라는 거는 너네 모습형, 모습화. 지성이가 형상화라고 크게 한번 또박또박 해봐봐. 형상화. 더 크게 해야 되나 봐. 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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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만에 성공했다. 쌤 가깝게 있으니까 성공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성상화, 정상화, 뭐 이렇게 형상화.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형상화니까 실제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그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서 형상으로 나타냄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게 하는 걸 형상화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쌤한테 들을 때 뭐의 뭐화? 그치. 추상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하고 형상하고 좀 비슷한 거야. 행복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이름을 붙여놓고 사진을 하나 그려놨는데 어떤 애가 마루에 엎드려서 만화책을 읽으면서 그 월드콘을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을 탁 찍었다면 제목이 행복이야. 근데 그게 마루에 넣어가지고 만화책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행복해 보이잖아. 그게 형상화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자, 그가 할 때 이 그가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그가 술을 드시러 갈 때 이렇게 존칭했지 얘들아. 우리 화백이라는 말은 화가를 높여서 부르는 거라 했잖아. 이 그가 누구예요 이 말이지. 박수근 화백이 되겠지 얘들아. 요거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핑크색으로 해줄게. 그가 박수근 화백님이신 거야. 근데 이건 그림에 없어. 근데 술을 마시러 저녁에 외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나 봐. 근데 그거를 상상을 해보는 거지.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서 개에 놓고 그러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지. 그것을 상상해 보는 거야. 왜 그랬을까? 술 마시러 밖에 나가는데 빨래를 마당에 걸린 빨래를 걷어다가 개에 놓고 그러고 나갔다. 왜 그랬을까? 나는 이해가 빡 되는데 선생님 그러거든. 내가 밖에 이제 술을 먹으러 친구랑 만나면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집안일을 좀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카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간다든지 빨래를 이렇게 세탁기를 돌려놓고 널어놓고 나가든지 그러면 그나마 좀 착한 짓을 좀 한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 마누라가 뭐라 안 하지.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막 집안 개판 해놓고 나가면은 그지?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분이 되게 가정적인 것 같지 않아 얘들아? 박수근 씨가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는 얘기는 참 장엄하기도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인데 성자가 성스러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거 형광펜이 아닌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성자가 성스러운 사람인데 이 성자를 박수건 씨를 성자로 표현한 거잖아 얘들아. 그리고 성자의 그것처럼 할 때 그것은 앞에 나왔던 뭐겠지? 손이지 그지? 성자의 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멋쟁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하고 상상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연에서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문단에서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라고 하더니 그 커다란 손등 위에 같이 꼼지락 끓였을 햇빛들이면은 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박수근 화백이 술 먹으러 가기 전에 뭐 했다 그랬지? 빨래를 걷어서 겠지 그지? 그럼 빨래를 햇빛 잘 드는 데다가 널어놨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갤 때 손등에 햇빛이 꼼지락 끓였을 거야. 이렇게 상상하는 거지. 뭐 마루에서 개기도 하고 방에서 갤 수도 있지만 그죠? 평상에서 갤 수도 있지만 빨래를 걷을 때는 햇빛이 여기 비쳤을 거 아니냐. 그지? 그가 죽은 후에 그럼 박수근 화백은 돌아가셨지 그지? 박수근 화백이 언제 자 네가 또 박수근 하고 크게 한번 해봐야 돼. 잠깐만. 자 준비되면 박수근. 오, 한 방에. 여기 보니까 우리 박수근 화백이 여기 밑에 보니까 한국 서민의 정서니까 맞는 분인 것 같다, 그지? 아 그리고 위에 있는 분하고 이분하고 같은 분 같은데 출생 연도하고 사망연도가 같잖아, 그지? 와 근데 독학으로 미술 얘기는 우리 안 궁금한 거 우리가 궁금한 거는 1965년 이 숫자가 뭐야? 돌아가신 해니까 확실히 돌아가신 분이 맞지, 그지?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지? 돌아가셨으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를 쫓아갔는가? 이승에 아직 남아서 그러면 누가 쫓아갔단 말이야? 누가 쫓아갔단 말이야? 햇빛을 보고 말하는 거야. 햇빛이 박수근 화백 돌아가셨을 때 손등에 우리 그 비쳤던 그 햇빛이 꼼지락거리던 햇빛이 돌아가실 때 따라갔나? 이렇게 상상하는 거지. 별의 게 다 궁금하다 시인들은 그제 햇빛이 어떻게 따라가? 그리고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다는 거는 다른 위대한 예술가의 손 위에 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덤을 비추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 궁금한 거라고. 이해되지? 그리고 궁금한 게 궁금한 걸 우리 궁금 1이라고 할게. 이 햇빛이 사후에 그를 쫓아갔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뻐꾹새 소리 있지 얘들아. 그래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뻐꾹새가 뻐꾹뻐꾹 했을 거야. 근데 그거는
다 어떻게 됐을까? 원래 근데 여러분 소리는 사라지고 마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돌아가신 다음 뻐꾸기 소리는 그가 들었던 뻐국수 소리는 어디 갔을까? 근데 그분만 알고 계시겠지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들은 그런 궁금한 겁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러면 그는 가난했다는 거잖아 얘들아. 이게 궁금삼인 것 같아. 내가 숫자만 쓸게. 그리고 그리움 같은 그런 감정들. 박수근 화백의 그리운 감정들. 선생님이 알기로는 박수근 화백이 그 아내가 일본에 있어서 그거는 이중섭 시인이다. 그리움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알고 있나 봐. 그지? 근데 그게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거는 다 슬픈 일들입니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1번, 2번, 3번, 4번인데 그게 참 생각해보면 참 슬퍼요. 라고 하잖아, 얘들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 궁금한 게 여기 심리로 나와 있잖아, 얘들아.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해 줄게. 참 궁금한데, 이 궁금하다는 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 같지 않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 싶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지? 인간 존재의 근본적 한계를 느끼고 이걸 느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제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쌤이 느끼기에는 이 시인 장석남 씨는 약간 불교적인 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것으로 윤회한다는 생각을 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의 인연 같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약간 불교적 가치관을 좀 가지신 분인데 이 시가 좀 대체로 어려워요. 근데 장석남 씨는 시인이지 얘들아. 근데 우리 박수근 화백님은 화백이시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먼저 태어나신 분은 박수근 화백이고 나중에 태어나신 분은 장석남 시인이겠지만, 이렇게 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면 우리 예술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의 느낀 것들을 예술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먼저 삶을 살다 가신 박수근 화백님이 가난하게 살아서 박수근이 그린 그림을 쳐다보고 참 좋다고 느끼면서도 박수근 화백이 가난 속에서도 느꼈을 함께했던 그런 기억들, 그것이 죽음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지 알 수 없고 공유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보통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처럼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술가는 아니니까 참 느끼지 못했던 되게 정말 섬세한 감수성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탄을 보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여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꼼장어 구워 먹으면 술안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시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 연탄재를 보고 이런 시를 짓잖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딱 뜨거운 사랑이었느냐, 이러잖아. 그래서 야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얘기들 있잖아. 뭐 연탄은 자기 몸을 불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모습들을 연탄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연탄재를 포착해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연탄재 보면 선생님처럼 야 그냥 삼겹살 구워 먹는 재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밟아서 부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예민하다는 거, 세밀하고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박수건이라는 위대한 화가의 그림을 그려놓고 막 상상을 하다가, 그분이 살아있었을 때 빨래를 걷어서 개고
외출을 했을 때 그때 꼼지락것을 햇빛과 그때 들었을 뻐꾹새 소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뭐가 되어서 찾아올까? 참 궁금한데 그걸 알 수 없어서 인생이라는 건 슬픈 일이다. 장성남 시인 역시 이분이 화가 활동을 하고 시 활동을 하고 신 활동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만 느꼈을 그런 감정들을 그 후세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본질적으로. 근데 그게 참 생각해보면 슬퍼요, 이런 거지. 우리 저번에 한번 쌤이랑 얘기했던 윤동주 시인이 후쿠시마가 아니지. 그거는 그 원자력 발전소, 후쿠오카, 히로시마가 아니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참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시는 좀 어려웠는데 오늘 여기까지 시하고, 여러분 숙제를 한 번도 안 내줬는데 요거 문제 풀어오는 게 오늘 숙제입니다. 알겠죠? 나도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나 하겠습니다. 꺼줘.